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어제 일본 측만 참석한 반쪽다리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9시에 사도광산 인근에 있는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반쪽다리 추도식의 전말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시작부터 좀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시작부터 우리 기대랑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네. 애초에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동의하면서 받아낸 약속은 두 가지가 있었죠.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는 그 전시를 현장에 설치할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2km 떨어진 박물관에 슬쩍 언급을 한 게 전부였고요. 예. 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을 개최해달라. 그리고 더불어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가 참석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어제와 같은 그런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내세운 사람이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인데 네. 이 사람이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으로 우리 정부가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계기였는데 이 이쿠이나 정무관 같은 경우는 참의원이 당선됐던 2022년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뭐 또 그 정무관 된 다음에 참배한 적 없다고 또 그것도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게 참의원 된 다음에 간 거고 정무관 된 다음은 없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그 외교 지식이 없는 아이돌 출신 참의원이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회피를 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양보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야스쿠니 참배 전력이 있는 인물을 파견을 했을 때 이렇게 파장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벌어질지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일본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결과가 되고. 근데 여기서 짚을 점이 조금 전에 네. 유승민 작가가 우리 정부가 네.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참석을 요구했다고 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차관급 이상 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있습니다. 3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에 그러니까 이 아키코 정무관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확률은 3분의 1이었던 거잖아요. 왜 하필 이쿠이나를 파견했을까?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애당초 먼저 얘기를 했었던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흐름대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의도적인 모욕이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아무튼 네. 어제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렸는데 그건 어땠답니까? 뭐 원래 1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30분 만에 종료를 했고요. 네. 관건은 일본 측의 추도사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강제성을 언급할 건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 이쿠이나가 읽었던 추도사 가운데 한반도 노동자에 대한 문장만 뽑아보자면 이 광산 노동자 중에는 전시 중 정책에 기반하여 조선반도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또 한반도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 대목은 아까 JB타임즈에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네. 전시 중 정책에 기반하여 합법적이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네. 한국인도 일본 국적자였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네. 조금 더 맥락을 살펴보자면 1939년 당시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모집 그리고 관에서 알선하는 형태 그 다음에 징용으로 정책이 변화해 왔는데 네. 사실상 모두 강제동원이지만 이거를 자유의사처럼 위장을 했고 그 맥락은 쏙 빼놓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국내에서는 들끓었는데 네. 일본 안에서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온라인에서는 어땠습니까? 일본도 굉장히 비중 있게 이 사안을 다루고 있었고 그만큼 반응도 많았는데요. 네. 대체로 두 가지 갈래로 살펴보자면 추도식을 불참한 것에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애초에 추도할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라고 보는 댓글도 있었고 네. 추도사 문구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건 이미 한국이 인정한 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좀 그게 있었습니다. 이제 등재 동의를 한 걸 이제 그렇게 연결짓는 겁니까? 네, 또 동시에 2015년 구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네. 되는데 예. 당시에 강제성에 대한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이 큽니다. 사실 끝까지 한국이 반대를 하다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장에 합의를 했는데 이걸 두고 한국은 일본이 강제 노동을 인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일본은 또 다르게 보도를 했던 건데요. 관련 내용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일본 쪽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당한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합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합법이다. 이 논리가 일본에서 많이 퍼졌어요. 한국은 이것을 거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의 해석과 일본의 해석은 달랐다. 전혀 달랐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왔다라는 것이고요. 2015년 당시에도 그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강제로 노역을 했다라는 표현은 국제조약상 불법인 강제 노동의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지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사카 유지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거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말을 안 해요? 아무튼 간에 일본 쪽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 쪽에서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를 했고 그남도의 문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남도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 관산도 허용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안이한 그 외교 태도가 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지난 8월 국회에서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을 때 외교장관이 국민이 한풀이하듯 세계유산의 등재를 반대를 해서 자폭하듯이 했을 때 그게 국익에 좋은 것이냐 역정을 낸 적이 있었는데 예. 결국 그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했을 때 얻어낸 결과가 어제와 같은 반쪽짜리 추도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